자, 다음으로는 JSP 액션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액션 태그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주는 태그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JSP 페이지 간에 포함이나 전환과 같은 흐름을 제어를 해준다라든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자바 애플릿이나 혹은 자바 빈즈 컴포넌트와 JSP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태그인 것입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꺽쇠가로 JSP 콜론 하고 나서 액션 이름이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SP 액션 태그는 소위 XML 형식의 태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의 JSP 문서 내에서 각각의 액션이 기술한 동작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태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태그들은 다음과 같이 한 6개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꺽쇠가로 JSP 콜론으로 시작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살펴봤던 스크립트 태그는 모두 다 꺽쇠가로 %로 사용되어졌으나 JSP 액션 태그는 꺽쇠가로 JSP 콜론이라는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현재 include라는 액션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현재 이 page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파일을 현재 JSP 문서에 포함시켜 주어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include 지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forward라는 액션은 어떤 특정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그러니까 뭔가 페이지를 전환해 주어라 라는 것이고, 플러그인이라는 액션은 자바 애플릿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로딩해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useBin이라는 액션은 요 아래쪽에 있는 액션은 모두 다 이제 빈즈 클래스와 관계되어지는 것들인데, 현재 독립적인 자바로 작성되어진 하나 자바 빈즈 클래스를 내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액션 혹은 그 클래스의 특정 속성들을 설정하거나 얻어오는 소위 gett어나 setter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호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액션별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것이 include 액션인데, include 액션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include 지시어랑 거의 비슷한 태그입니다. 자, 다만 include 액션 태그는 현재 태그에서 기술한 다른 JSP 파일을 내 JSP 문서에 포함시킨 다음에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JSP 파일을 외부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현재 위치에 삽입해 주어라 라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즉, 그 include 지시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파일이 합쳐진 다음에 컴파일 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데 반해서 include 액션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파일이 외부에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쟤는 제대로 따로 수행을 하고, 단지 그 외부에 있는 파일의 수행 결과를 현재 이 액션 태그가 기술되어진 자리에서 동적으로 포함되어져서 수행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파일의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JSP 문서가 다시 컴파일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include 지시자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것인데 반해서, 자, 문제는 이렇게 외부 파일의 내용들을 동적으로 포함시켜주는 것 자체가 서블릿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다 만들어진 거 실행하는 거랑 실행되어진 결과를 조합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include 액션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서블릿 컨테이너 자체가 좀 성능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JSP로 삽입 요청을 해서 동적 페이지를 포함하고자 했을 때 파람이라는 파라메타의 약자인 거죠. 파람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속성 값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include 지시어랑 다소 유사하지만 수행되어지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해둘 수 있어야 될 것이고,
include action 같은 경우는 내가 포함할 파일과 내가 별도로 수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소위 같은 이름의 변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include GC어는 한데 합쳐진 다음에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변수 이름 같은 경우가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들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include action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교재 180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0 그리고 5-11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예제 5-10에 대한 예제입니다. 중복된 것은 설명 다 생략하고 include action을 사용한 부분을 바로 봅시다. 여기 13번째 줄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 보면 JSP:include 하기를 페이지 속성을 통해서 footer.jsp라는 파일의 실행 결과를 요 자리에다가 삽입을 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시작 태그와 마침 태그를 따로 두었고 그 안에 중첩으로 포함되어지는 태그로 JSP param이라는 태그를 따로 두었죠. 그래서 현재 이 footer.jsp라는 파일을 실행할 때 하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함수 호출의 인수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넘겨준 거예요. 이메일로는 test@test.net 이라고 또 전화번호로는 000-000-0000이라는 하나의 전화번호를 넘겨준 것이고, 그러면 이 전달되는 정보를 footer.jsp가 받아가지고서, 자, footer.jsp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 request.getParameter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JSP가 자동으로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에서 내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내장 객체 중에 하나인데 request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request라는 객체를 통해서 현재 내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되어지는 정보 중에 이메일이라는 또 텔이라는, 여기서 보면 네임 속성으로 이메일과 텔을 사용했잖아요. 그 이메일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값을 가져와서 출력한 것이고, 텔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정보를 와서 표현식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보면 include action.jsp에서 footer로 호출했다라는 것은 현재 원래 문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 사이에는 include라는 액션 태그가 기술되고 있는데, 그 include라는 액션 태그의 결과가 footer.jsp의 결과, footer.jsp는 뭐예요? footer.jsp에서 출력한 메시지다 라는 내용이 출력되어져서 여기 footer.jsp에서 출력한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그 footer.jsp에서 처리한 결과가 include action에 포함되어진 형태가 나타난 것이죠. 역시 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전달된 것이냐, 현재 파라메타라는 태그를 통해서 footer.jsp에게 전달했을 때 그 전달받은 것을 받아서 출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표현식을 통해서 출력한 경우랑 스크립트릿을 통해서 out.println에서 출력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같은 결과들이 출력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forward action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include action은 내 안에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포함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forward action 같은 경우는 지정한 페이지로 전환해 주어라 라는 그런 태그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JSP 문서가 요청이 되어졌는데 그 요청되어진 JSP 문서 내에서 forward action을 수행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다른 페이지를 다시 요청을 해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또 그때 페이지 전환할 때 앞서서 본 것처럼 파라메타라는 태그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forward action은 뒤에 가서 우리 내장 객체 중에서 response라는 내장 객체의 send redirect라는 메서드와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데 반해서
forward 액션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라는 태그들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좀 전에 include ac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 가지고서 처리해줘 라는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는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특히 forward 액션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최초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리다이렉션 되어진 그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URL이 표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A라는 JSP 문서로 호출했는데 내부적으로 B라는 JSP 문서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뭔가 보안성을 좀 향상시켜 주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82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 코드를 보면 14번째 줄부터 17번째 줄 사이에 forward 액션을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역시 footer.jsp로 forward 해라, 이동을 해라 라는 거죠. 자, 페이지 전환을 강제로 일어나도록 하되 이때 보면 이메일과 텔이라는 정보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달을 해 주었어요. 자, 현재 아까 include 액션을 사용을 할 때에는 기존에 출력할 내용이 다 출력되어지고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출력되어졌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forward 액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출력한다 하더라도 혹은 뒤에서 무엇인가 출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왜? 페이지가 전환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보면 footer.jsp에서 출력한 메시지입니다 라는 내용만 출력이 되어지지 이 위쪽에서 현재 forward_action.jsp의 내용이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자체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하나 더 보면 여기 주소창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forward_action.jsp라는 현재 원래 문서에 대한 URL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서 footer.jsp를 호출을 했지만 현재 이 출력된 내용은 footer.jsp 출력 결과이지만 URL상에 현재 수행되어진 문서의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특징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플러그인 액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웹브라우저 내에서 별도로 수행되어지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자바 애플릿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 서블릿이라는 것은 웹 서버상에서 수행되어지는 자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말고 초창기에 웹 브라우저 상에서 수행되어지는 독립된 자바 프로그램을 자바 애플릿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 그런 자바 애플릿을 구동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 태그가 되어집니다. 뭐 다만 초기 웹 브라우저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바에서 만든 고급 기능들 또 비주얼한 그런 스윙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좀 더 세련된 또 좀 더 많은 기능들을 하는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고자 했을 때 사용됐던 개념이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자바 자체에서 애플릿을 공식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뭐 유명무실한 뭐 그런 기능이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보면 이 빈즈 클래스라는 역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좀 배우고 나면 하나의 독립된 순수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빈즈 클래스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 일들을 해보게 될 것이에요. 하여튼 그때 이 빈즈 클래스를 내 JSP 문서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등록하는 절차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로에 있는 클래스를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역시 뭐 setProperty 혹은 get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서 어떤 멤버 변수의 값들을 설정하거나 가져오는 처리들을 손쉽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정되어진 빈즈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처리할 부분들을 일일이 다 기술하지 않더라도 스크립트릿 상에 기술하지 않더라도 좀 더 간단하게 주어진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빈젝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역시 그 전까지는 빈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션 태그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JSP 태그의 마지막 항목 보면 커스텀 태그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스크립트 태그, 두 번째가 액션 태그, 그리고 세 번째가 커스텀 태그 나온 거예요. 현재 커스텀 태그라는 것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웹페이지의 부분을 마치 하나의 사용자 정의 태그처럼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판의 목록 형식이라든가 하는 어떤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지는 내용들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있다라고 하면 동적 웹페이지로 구성되어지는 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것을 사용자 태그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것은 우리 프로그래머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게 특정 웹페이지상에 포함되어질 때는 웹디자이너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태그를 하나 정의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정의되어진 사용자 정의 태그를 갖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보면 프린트 데이터라는 태그가 실제 JSP에도 HTML에도 없어요. 하지만 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웹페이지 일부를 구성한 것처럼 작성을 해본 것이죠. 역시 우리 뒤에 가서 10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커스텀 태그들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직접 다뤄가도록 해봅시다.